오늘 타로카드로 살펴볼 주제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나 가장 끌리는 돌을 골라주세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돌 색깔을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하늘, 분홍, 노랑, 초록입니다. 하늘, 분홍, 노랑, 초록.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으로 가셔서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 카드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우리 하늘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인간관계의 폭이 조금 좁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인간관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찾아왔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던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서 빠져나갔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낮춰보고 있는,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은 있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멋진 사람인데도 스스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조금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멀리서 지켜만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어떤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이 조금 낮아져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선뜻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의 어떤 자기 사랑을 좀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게 여러분의 현재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일단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림자를 마주하고 직시하는 작업이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든지 내가 나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게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부당한 대우 이런 것으로 생겨난 그림자일 것 같거든요. 이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림자를 해소를 해야 한대요. 그게 우선이 돼야 한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국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 내 안에 억눌려 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이런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런 기억이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봐줘야 한대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을 봐주고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 그 그림자를 해소해야 인간관계도 더 잘 풀린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그림자 때문인지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긴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갔을 때 과하게 긴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용해 보면 좋다라고 느껴지네요. 같이 무언가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분위기를 좀 더 유하게 만들기가 쉽다. 카페에 같이 가서 음료를 같이 마신다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대화가 더 술술 잘 풀린다. 그리고 같이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대요.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산책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잘 풀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풀고 싶은 관계가 있다. 약간 응어리진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동네를 산책하고 공원을 걸어다니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분위기를 풀고 여러분의 그런 긴장감이 완화가 된대요. 내가 지금 좀 긴장하고 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 같이 카페 가서 뭐 음료 마실래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먹으면서 혹은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관계가 잘 풀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재고 평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 삶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나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안 좋은 태도를 갖게 한대요. 내가 너무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 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 사람들은 별뜻 없이 한 말에도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자존감을 좀 올려야 하는데 그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 그림자를 해소해야 이런 자존감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작업을 하셔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나한테 지금 억눌려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보시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억눌려 있고 내가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게 어떤 부분인지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림자가 이런저런 글을 막 쓰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와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기억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이 그림자가 해소가 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돼서 사람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을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일기 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 억눌려 있는 감정이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얻어볼게요.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꿀팁.
여러분은 피해의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좀 무시하고 낮게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말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고 또 그 실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친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끊어야 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라는 조언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자꾸만 반복하는 어떤 실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실수라는 게 행동적인 실수 혹은 말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자꾸 끌리고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나랑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같은 식으로 끝이 난다, 그런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내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서 알아내야 한다라고 느껴지고, 혹시라도 내가 나를 괴롭히고 통제하려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을의 자리에 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해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과거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악화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잘 느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이 널뛰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이 그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그게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애정을 퍼붓다가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냥 다 인간관계 다 끊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당연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감과 감정적인 동요에 인간관계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내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잠깐 멈추고 빠져나와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혹시나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도 된다라는 조언도 나왔어요. 짜증이 난다고 짜증을 내라는 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당사자에게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막 화를 내고 분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차분한 상태에서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느껴? 라고 차분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관계에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를 위한 축복과 조언의 메시지를 뽑아보고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조언 카드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표현해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속으로 삼키지 말고 표현을 하래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막 못되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조언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재능도 평가절하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고 억누르고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조언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믿어라라는 조언도 나왔죠.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래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든 간에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이 다 사랑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설령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고 또 상처를 남겼다고 해도 그래도 믿어야 한다. 우주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믿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밀어내지 말고 또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붙들지 말래요. 집착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삶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늘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관해서 뽑아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위한 꿀팁을 좀 알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고민을 되게 잘 들어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상의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조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여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 고민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듯이 조언을 받고 싶은데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여러분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느껴져서 인간관계적으로 여러분이 인기도 많고 사람들에게 되게 다정하게 잘 해주는 사람인데 정작 여러분이 좀 돌봄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좀 혼탁하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잘 풀려가고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기회도 잘 얻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처리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냥 놔둘 줄을 알아야 한다. 너무 여러분이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의존을 하는 데에는 그 사람이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태도가 존재한다라고 느껴져요. 설령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것을 다 들어주면 안 된대요. 여러분에게 뭔가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의무를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놓고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관계를 좀 끊어야 한다. 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다 해주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해주지 말고 요청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이 해주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1순위여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을 챙겨줘야지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느라고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바쁠 때 누군가가 나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약간
약간 제쳐두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그게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이고 평판이 좋아지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 집중을 해서 봤을 때는 그런 태도가 결코 좋지가 않죠. 여러분 자신이 2순위로 밀리는 거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조건 1순위는 여러분 자신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지 말고 안 된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대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이 없는 관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정작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니까 그런 관계를 지속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은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뒤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좀 섞여 있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의 것을 다 나눠주지 말래요. 그래봤자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잘 구별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직접 하라고 이야기를 할 용기를 내야 한다. 그렇게 느껴져요. 경계선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보이네요. 너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놔두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은 좋지만 감정이 좀 많이 상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를 더는 덧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세우고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 경계선 안으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딱 방어벽을 세워야 한다. 싫다, 안 된다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꿀팁을 몇 개 더 얻어볼게요. 추가 카드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실은 해주고 싶지 않다면 안 된다,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대요. 직설적으로 진짜를 이야기해야 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억누른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남는데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면장애나 섭식장애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 자꾸 깨고, 혹은 폭식증이나 거식증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다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왜 이제까진 잘해주다가 갑자기 싫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조율하는 과정, 그 관계가 좀 삐걱거리면서 재조립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해 나가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미지나 의무감, 관계에서의 내 역할, 이런 것을 다시 재조립하고 재정립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과 또 내가 가진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재탄생하게 좀 조정을 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에 주저하지 말고 또 그런 용기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고 수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 행동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뭔가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그런 패턴이 있을 거거든요. 그 패턴을 좀 파악해 보래요.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좀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된다. 그런 패턴을 파악하면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또 과거에 맺어왔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끔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지 않다, 나 바쁘다, 내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축복과 조언의 메시지를 뽑아보고 리딩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실수들, 인간관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혹은 저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후회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관계를 맺어봤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봤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간관계적으로 받았던 상처, 했던 좋지 않았던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을 다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는 그런 지침으로 삼으면 좋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경험해온 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이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비하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삶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조언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내 친구고 내 애인이고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주변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한대요. 어떤 것이 중요한 관계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관계,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관계인지를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아닌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 중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죠. 그리고 나아가서 좀 끊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에 초점을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싫다, 안 된다, 나 지금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그런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예요. 끊어지는 게 나아요. 감사한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곁에 두시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게 놔두세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타로카드로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지내고 있는지 뽑아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뽑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람들과 잘 지낸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돈독한 우정관계, 또 연인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희생하는 경향이 있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희생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여러분이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 모여서 놀고 밥을 같이 먹고 술을 같이 마시고 이럴 때 여러분이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희생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발언권이 있기는 하지만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은 실려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를 주로 맺고 있으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은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얘네들의 그냥 물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속이 좀 텅 빈 것 같은, 그리고 내 인간관계에 관해서 자꾸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겠다라고 느껴지네요. 뭔가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고 또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인데, 정작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억눌린 그 불만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관계? 그 정도?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우선은 인간관계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조언이 먼저 나왔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심 역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서 불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잘 구별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한대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좀 여러분에게 있는 인간관계들을 너무 소중히 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두렵다. 모두가 다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갈 사람은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삶에 더는 필요가 없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 삶에서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또 떠나가야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할 때 과감하게 떠나야 한대요. 어떤 집단에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낼 사람들을 잘라내야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안 남을 것 같아서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면 내 친구가 한두 명밖에 안 남는다. 그런 상황이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앞으로도 몰려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관계들이 좀 끊어지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고, 또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거기서 빠져나와라. 떠날 때는 떠나야 한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가 되지 못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사실은 100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흡수하면 50도 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다 발휘가 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욕을 꺾거나 여러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오고,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를 잘 구별을 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좋겠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꿀팁을 조금 더 얻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려면 여러분의 직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그걸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헷갈리는 거래요. 여러분의 직관력을 100%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사라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멀어져야 한다. 내 직관력을 신뢰하면 된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것들, 안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거둘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판명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기억을 줬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과거에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과거에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었던 사람이라면 끊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이 계속 과거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대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아니죠. 현재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해서 계속 그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또 관계를 판단할 때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보지 말고 현재 내 에너지, 현재 그 사람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는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느껴져요. 현재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감이 중요하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혹은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계속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한대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도 내가 끊지 못하고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축복과 조언의 메시지를 뽑아보고 리딩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은 가이드 받고 있다. 우주가 여러분을 좋은 사람들에게 데려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석처럼 끌려오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빠져나가는 것을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주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에너지를 믿고, 여러분의 수호천사들을 믿고, 혹은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신을 믿고,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보호받고 있고 좋은 가이드를 받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그냥 즐기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일부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대다수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즐거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너무 재밌다, 그냥 계속 웃게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웃고 있는지 아니면 무표정하고 있는지,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을 안 하게 되는지, 그 사람들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 내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구별이 훨씬 쉽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초록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지내는 사람이고 협력도 되게 잘한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도 되게 잘 지낸다라고 해요. 뭐 학생분들이시라면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상황이 되게 원활하게 풀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약간 나 자신과 비교하는 태도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만큼 돈을 벌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런 것에 약간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대요.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태도가 있어서 이게 인간관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 이것을 조금 보고 있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와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조금 받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위축돼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 쾌활하고 명랑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태도도 여러분이 그것을 좀 원동력 삼아서 영감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자극제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것에 좀 자극을 받아서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승화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좀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관계적으로 그렇게 큰 스트레스도 없어 보이고 또 일적으로도 내가 약간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잘 풀어나가기 위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여러분은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 보여요. 이 조언 카드들이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남들과 비교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좀 초라하고 못났다라고 느껴져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진다기보다는 그것을 여러분의 자극제로 삼아서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그런 태도가 아주 바람직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신다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지 그냥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기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몰려들고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랑 친해지는데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영감 삼아서 그 사람처럼 나도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맑으신 분이어서 특별한 조언이 필요가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의 수호천사들과 여러분을 보호하는 우주 에너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도 조금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삶의 균형을 조금 맞추는 데에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다라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재밌는 일을 조금 미뤄두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재미를 위한 시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삶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많이 놀고 사람들과 그냥 단순한 재미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심각하고 진지한 영화도 좋지만 가끔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냥 즐거운 코미디 영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이런 것을 좀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조금 재미가 필요하다. 지금 재미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그 재밌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여러분은 조언이라고 할 게 없네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여러분의 운명을 잘 살아가고 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영감 삼아서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의 메시지만 잔뜩 나왔어요.
그러면 카드를 조금 더 뽑아서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좀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는지, 사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는 잘 지내지만 가끔씩 상처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상처를 받고,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미숙한 행동을 해서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에게서 그런 위안과 용기를 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떠나가더라도 여러분 곁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고 쓸쓸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 옆에 계속 있어주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혹은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고, 진짜 내가 애정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끝나는 게 더 좋거든요.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다행이다, 자신의 실체를 빨리 드러내줘서 고맙다 라고 느끼고, 그 사람을 여러분 삶 밖으로 밀어버리고 여러분 옆에서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든 어떤 일을 하든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이해해주고 그래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진짜 여러분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대요. 진짜로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사이로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너무 바람직하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들과의 사랑을 친구들과의 우정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여러분이 좀 절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슬픈 상태일 때, 혹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태일 때 다른 사람들 찾지 말고 가족들 혹은 가족처럼 정말 가까운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시면 된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축복과 조언의 메시지를 뽑아보고 리딩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졌든 하나도 가진 게 없든 상관없이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된다. 여러분의 치부까지 상처들까지 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된대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신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이 좀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이 두 카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아무 걱정 없이 노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느라고 여러분 삶이 지금 조금 피폐해져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좀 노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취미에 쏟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보장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밌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그냥 마냥 웃을 수 있게 그냥 즐겁기만 한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만난 친구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여러분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과 되게 재밌는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웃긴 영화를 같이 보거나 놀이공원에 같이 가거나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도 좋고 보드게임 같은 것을 같이 해도 좋고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노래를 불러도 좋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마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활동이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초록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